제5장 복수의 계획. 닉은 잠시 멈추고 이 경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드래곤들, 씨들. 그림자들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람? 학교나 친구들, 엄마와의 싸움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러나 닉은 여전히 이 미친 드래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긴 했다. 드래곤 무리는 왕 대신 그분을 저주하면서 그 강력한 산 아래의 지상을 떠돌아다녔다. 그들의 화상은 미늘로 덮인 갑옷처럼 딱딱하게 딱지가 앉았다. 그 미늘 아래로 며칠 동안 타는 듯한 고통이 지속되었지만 그보다 더 화가 치미는 것은 치욕적인 패배였다. 모든 드래곤은 복수를 갈망했다. 모든 드래곤은 왕 대신 그분을 증오했다. 드래곤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울창한 숲을 지나쳤다. 작은 생물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알리려는 듯 끽끽 소리를 내며 기어올랐다. 드래곤들은 왕 대신 그분의 충성스러운 부대의 반격을 몹시 두려워하면서도 행진을 계속했다. 그곳은 왕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 침입자들이었으나 자기들이 마치 정복자인 것처럼 한 발짝 밟을 때마다 자기 땅인 양 굴었다. 그들은 풍성한 정글에서 어렵지 않게 먹거리를 찾는 온갖 종류의 생물들을 지나쳤다. 몇몇 짐승들은 드래곤과 비교해 매우 거대했다. 마치 큰 나무들처럼 당당한 것이 드래곤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몇몇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칼을 찾기도 했다. 드래곤 왕은 그런 커다란 생물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그들을 끌고 진격했다. 부하 드래곤들은 드래곤 왕을 따랐다. 그들은 높이 솟은 나뭇잎을 뜯어먹는 거대하지만 온숭한 짐승들을 지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드래곤들은 서로 불만을 이야기했다. 모두들 복수에 대해 마음이 급했지만 아무도 계획을 가진 자는 없었다. 깊은 생각에 잠겼던 드래곤 왕은 그들이 당황하며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복수를 곧 감행해도 되겠군. 그가 생각했다. 불타는 숯불이 그에게서 과거의 힘과 아름다움을 빼앗아갔지만 그의 생각은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다. 부하 드래곤들은 침묵하는 그를 지켜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여겼다. 그들은 질문을 퍼부으며 재공격을 갈망했다. 그러나 드래곤 왕은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 지금은 휴지기이며 전쟁은 야만적인 힘이 아닌 교활함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말에 호기심이 반발해 계속 전진해 나갔다. 드디어 울창한 숲풀이 듬성듬성해졌다. 나뭇가지가 상처를 쳐대는 바람에 고통이 극심했으나 숲속에 거대한 짐승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덤불을 피해가니 한결 나았다. 점점 더 많은 빛이 하늘 위에서 쏟아졌고 그들은 드디어 좁은 강가의 평지에 다다랐다. 드래곤 왕은 반쯤 강을 건너다가 무리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다. 그래도 드래곤들은 울창한 나무들이 가려주는 게 더 나았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반격이 두려워 그들은 신경질적으로 하늘 위를 뚜렷지게 쳐다보았다. 드래곤 왕 또한 눈을 치켜떴다. 마치 먹이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바람결에 냄새를 맡는 늑대처럼 그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여기에 동산이 있다. 왕의 장미꽃 냄새가 난다. 모두가 듣도록 그가 말했다. 드래곤들은 몸을 떨며 공격이 두려워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르렁거리다가 코웃음을 치다가 그들 또한 장미꽃 냄새를 느꼈다. 한때는 사랑하던 향기를 지금은 혐오하는 것이다. 한때 경배하던 왕을 지금은 쓰라린 분노로 저주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에 잠긴 드래곤 왕은 뒤돌아 자기 군대를 보며 호위 대장의 이름을 불렀다. 레지온! 가까이 서 있던 레지온이 물길을 가르며 드래곤 왕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네, 드래곤 왕이시여. 내 부하들을 모아라. 무리에게 할 말이 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레지온은 건너편 모래사장에 드래곤들을 불러놓았다. 거기서 그들은 지휘관을 둘러서 반원을 만들었다. 드래곤 왕은 날개를 펼쳐 드래곤들의 머리 위로 날아올랐다. 그을린 깃털 조각들이 큰 날개에서 떨어져 강물 아래로 날아갔다. 왕의 군대가 우리의 권리인 승리를 빼앗아갔다. 그는 저 아래 모래사장에 모인 무리를 향해 소리쳤다. 왕자의 빛이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로얄루스가 전장에서 우리와 홀로 대항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싸움이 아니었다. 내 동지들이여 주변을 둘러보아라.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렇게 강하다. 너의 깃털을 잃었다고 안달하거나
몸이 타고 벗겨졌다고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는 강력한 군대로 남았다. 우리는 복수를 감행할 것이다. 드래곤 왕은 드래곤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목을 조이는 검은 뿌리가 복수와 원망을 싹트게 했고 그들의 육체에도 깊숙이 파고들었다. 저 산의 빛을 꺼버리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 빛이 없다면 로얄루스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먼저 지상세계를 다스리자. 그리고 난 후 산을 정복하면 된다. 드래곤 무리는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다. 드래곤 왕은 큰 소리치며 부하들을 기만했다. 사실 그는 그 빛을 어떻게 끌지 몰랐으나 속임수로 대충 얼버무리는 능력만큼은 천하제일이었다. 때가 되면 거짓의 아비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가 이어 말했다.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저 멀리 산꼭대기에서 천국의 빛과 싸울 수 없기에 내쳐진 것이 우리가 처한 운명이다. 왕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우리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왕은 자신의 빛이 닿지 않는 여기 지상에까지 우리를 대항해 자기 군대를 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살면서 우리 힘을 모아야 한다. 날마다 우리는 그 피조물 전부를 드래곤 시드로 전염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지상 전역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드래곤 왕은 다시 외쳤다. 우리가 지상을 다스린다. 드래곤들은 소리치며 환호했다. 드래곤 왕은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는 명령을 내렸다. 군대를 퇴각시키고 어두운 정글에 숨어 있다가 왕의 군대가 반격을 개시하면 흩어질 준비를 하라. 둘씩 짝을 지어서 숨어서 사자처럼 조용히 숲속을 어슬렁거리다가 그들 중 낙오자가 생길 때 공격하는 것이다. 그들이 물러가면 다시 뭉친다. 훤히 뚫린 전장에서야 칼없이 싸우기는 어렵겠지만 잠복했다가 1대1로 덤비면 된다. 그룹들은 나약하기 짝이 없다. 우리와 같지 않다. 아무 생각 없는 호위대는 왕에게 의존하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왕의 빛을 어둡게 하여 마침내 전쟁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다시금 드래곤들은 지도자에게 환호했다. 드래곤 왕은 주변을 관찰하고는 명령에 복종할 장교들을 모아놓은 모래사장으로 날아내려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왕이 대화 중에 이 지역을 매우 마음에 들어한다고 한 것을 들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왕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이 있는데 그는 그것을 인간이라고 부른다. 왕은 이 피조물을 다른 모든 것과 다르게 만들었다. 인간은 왕의 모습대로 만들어졌고 지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의 곳곳에 왕의 모습을 퍼뜨리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계시를 듣고 드래곤 장교들은 숨이 막혔다. 그것은 공포스러운 일이었다. 우리가 드래곤 씨들을 인간이라 불리는 피조물의 마음속에 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드래곤 왕이 레지온에게 짧은 질문을 던져 확인했다. 명령이 무엇이었지? 저희는 어두운 정글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레지온이 대답했다. 그러자 드래곤 왕은 뒤돌아 바람의 냄새를 다시 맡고는 장미꽃 향기가 닿는 쪽으로 날아갔다. 드래곤 무리는 퇴각하여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내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시거든. 하지만 친구가 문 앞에서 기다린다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 마사는 미아의 방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더니 침대에 풀썩 누워버렸다. 오늘 진짜 심각했다고. 폭발하는 줄 알았어. 둘이서 싸우는 거 진짜 싫다. 닉이랑 또 한바탕 하셨어? 미아가 방바닥에 앉아 옷장에 등을 대고 앉으며 물었다. 어땠는 줄 알아? 이번엔 또 뭔데? 닉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나가버린 거야. 엄마가 아침 내내 여기저기 연락하시더라고. 심지어 나도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걱정되더라니까. 걔 어젯밤에 나갔다가 안 들어온 게 뻔해.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간 거라 생각하시지만 밤새 밖에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싶진 않으시겠지. 닉은 토요일 아침에 절대 일찍 일어나지 않거든. 게다가 몰래 나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넌 어떻게 알아? 걔 친구들이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 누구랑 같이 나갔대? 미아는 가방줄을 만지며 곁눈질로 마사를 보았다. 톤이나 다른 친구들이겠지 뭐. 아무튼 우리 엄마 불쌍해서 볼 수가 없을 지경이야. 네가 오기 1-2시간 전쯤에 닉이 들어왔다니까. 난 그냥 위층에서 거기 앉기려고 했지. 둘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휴,
우리 집에 와서 미국 행정부에 대해 공부하길 잘했네. 미아가 주제를 바꾸며 말했다. 나 저번 시험 때 완전히 망했잖아. 엄마가 점수 안 올리면 집에서 못 나간대. 오늘 밤 밖에 나가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는 네가 여기 와서 내 공부를 도와주기 때문이야. 오늘 밤? 마사는 관심 없는 척하려고 애썼지만 눈썹은 살짝 올라갔다. 작년에 한 학년을 월반한 이래로 마사는 새 친구들과 잘 지내보려고 애쓴 중이다. 마사는 친구들이 하는 일에 초대받을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미아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 한 살 많은 언니들과의 관계를 틀 기회라고 여겼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생기다니. 스테이시랑 브룩이랑 같이 미란다네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부모님들께서는 거기서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말해두었는데 부모님들께는 거기서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말해두었는데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진짜 파티는 거기서 몇 집 떨어진 다른 곳에서 하는 거지.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거야. 파티? 이번에는 관심 없는 척하기 어려웠다. 미아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야 마사, 오늘 밤 대릭네 집에서 파티가 있는 걸 모르는 애가 없어. 미아가 미안한 듯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너가 관심이 없는 거지. 넌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바로 그때 미아의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미아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침대에서 툭 던졌다. 마사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미아를 향해 말했다. 대릭 내 집? 하고 묻고는 그건 안 된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게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아가 대답했다.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야. 대릭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도 알잖아. 모두가 알고 심지어 나도 알아. 아휴, 괜찮아. 술 먹고 노는 짓은 안 해. 마치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하네. 미아는 마사를 그저 쳐다볼 뿐 대답은 하지 않았다. 야, 그냥 인정해. 걔네 파티에 한 번 갔었잖아. 마사는 갑자기 검사처럼 말했다. 뭐야, 누가 너희 엄마 딸 아니랄까봐 참네. 미아가 톡 쏘았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이 일에 무슨 상관이야? 몽땅 다 참견하시잖아. 그래서 닉이랑 갈등하시는 거고. 너네 엄마는 닉을 애기 취급하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 그건 닉이 혼자서 제멋대로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야. 그게 닉의 문제고. 마사가 말했다. 그날 늦은 오후에 닉이 엄마에게 불손하게 소리치던 일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에 생각이 미치자 그림자가 마사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그러나 마사는 곧 분노를 밀어내버렸다.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면 내 손해야. 라고 생각하고는 바로 주제를 바꾸며 말했다. 야, 싸움을 피하려고 여기 온 거잖아. 공부를 도와주려고 왔지 언쟁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공부할 거야 말 거야? 마사가 물었다. 그래 화내지 마. 미아가 가방에서 커다란 행정부 관련 교과서를 꺼냈다. 헉, 설마 이걸 외워야 하는 거야? 난 이런 날짜하고 사실들 죽었다 깨나도 절대 못 외운다. 마사 너 A학점 받은 비법이 있다며. 어디다가 답안을 쭉 적어놓은 거지? 그치? 미아는 침대 저편으로 가서 작은 책상에서 의자를 꺼냈다. 마사는 방바닥에 있던 자기 가방을 들고 미아와 마주보며 앉았다. 그런 가방에 손을 넣어 인덱스 카드를 꺼냈다. 미아는 가방 속 휴대폰이 다시 크게 울리자 슬쩍 쳐다보았다. 멀리 있으니 마사가 눈치채지 못하길 바랐다. 휴대폰이 하나 더 있는 걸 엄마가 알면 난리가 날 거야.